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EV6랑 GV60 전기차 충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완속 충전기와 급속 충전기가 있는데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N의 순한맛, 제로백이 이 차가 0에서 100km까지 우와 딸려간다는 느낌이. 차박이나 캠핑 해보신 적 있나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VTL이 실내에 뒷좌석 여기 하나 있고요. 차계부를 쓰거든요. 1km에 가는데 한 단점은 신형부터 나오면서 뒤쪽에 와이프가 달렸는데 그 돈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꾸 N은 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ICCU 이슈가 좀 있는데 이게 터지면서 전기차를 딱 타면서 느꼈는 거예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이 GMP를 사용해 만들어지는 최초의 자동차이며 아이오닉에서 2021년에 출시한 준중형 전기 SUV 차량인 바로 더 뉴 아이오닉 5 N라인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더 뉴 아이오닉 5 N라인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더 뉴 아이오닉 5 N라인 차주분을 만나러 대구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현재 경산에 거주 중이고 직업은 건축 설계와 감리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컨잡으로 웨딩 포토그래퍼, 본식 사진 스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는 50대 중반이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24년 더 뉴 아이오닉 5 차량이고요. 4륜구동 모델입니다. 그리고 트림은 프레스티지 트림이고요. 롱레이지 등급의 N라인 모델입니다. 옵션은 풀옵션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만 빠진 모든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예,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4년 8월 20일 날 우리 식구들이랑 집사람이랑 아이와 같이 가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직접 출고해 왔습니다. 이 차량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구매 가격은 지금 옵션까지 포함한 가격이 6,990만 원 정도 해서 거의 7천만 원 조금 떨어지고요. 근데 이제 그때 현대자동차에서 프로모션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현대자동차 재구매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할인 이렇게 하면은 보조금 합쳐서 다 빼고 나면 4,800에서 4,900만 원 사이 정도. 그 가격이 실인수 가격입니다. 순수 기본 가격은 얼마였어요? 6,562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정부 보조금은 얼마예요? 1,175만 원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28,000km 정도를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차주님 이거 대놓고 18,000km라고 지금 써있는데 저한테 왜 거짓말 치세요 지금? 그거는 작년 12월에 경고등이 뜨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가서 수리를 하니까 이 모듈을 바꿔주더라고요. 그 모듈을 바꾸게 되면 주행거리 이게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10,000km 조금 넘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지금 17,900 넘어가니까 28,000km 정도 됩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다 얘기해도 돼요? 뭐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예, 차주님께서 또 연배가 있으신 만큼 많이 타셨을 것 같은데 처음으로 제가 소유한 차는 프라이드 3도어 DM 요거를 제가 중고로 샀었습니다. 그 다음에 르망 2대 탔고요. 월드카 르망 그 다음에 그랜저 타다가 요거 앞전이 이제 산타페 TM 그 하이브리드였고요. 그거 타다가 지금 요걸로 바꾼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더 넥스트 스파크를 지금 집사람이 한 대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차량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타셨던 것 같은데 몇 대 정도 탔습니다. 예, 근데 지금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대우자동차, 거의 뭐 이제 쉐보레 이런 친구들을 좀 많이 타신 것 같거든요. 완전 쉐보레 빠들이었어요. 최면의 조상. 쇠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우자동차라는 회사가 고속도로에서만큼은 제왕이었어요. 그래서 대우차를 많이 탔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2000년도부터 누비라 동호회 거의 원년 멤버에 가깝게 활동을 시작했었고요. 제가 누비라2라는 차를 출고를 해서 월간 카비전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13개월 동안 롱텀 테스트 원고를 직접 써서 연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차주님의 그 짬, 이런 그냥 히스토리를 들어봤을 때 뭔가 제가 이제 오늘 차주님께 좀 한 수 배우는 느낌 좀 들어요, 제가. 예.
더 뉴 아이오닉 5 N라인을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일 큰 이유는 디자인입니다. 일단 더 뉴 아이오닉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상황에서 차를 봤을 때 아이오닉 5N을 닮은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그리고 더 뉴 아이오닉이 나오면서 배터리가 바뀌었어요. 기존 배터리에서 84kg 배터리로 바뀌었는데 이 배터리가 일명 9반반이라고 바뀐 배터리거든요. 잠깐만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9반반 배터리요? 뭐 프라이드 반 양념 반도 아니고. 이게 니켈 망간 비율이 네. 90에 5에 5라고 해서 9반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냉각성 성능이라든가 배터리 성능은 거의 입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 차를 살 당시에는 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는 아이오닉 5N과 지금 이 차 더 뉴 아이오닉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진보된 배터리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믿음도 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결정적으로 전기차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앞전에 탔던 차들이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심지어 LPG까지 탔었습니다. 다 타보셨잖아요. 네, 다 타봤습니다. 다 타봤고, 그런데 이제 제가 1년에 주행거리가 3만에서 3만 5천 킬로 정도 됩니다. 출장도 있고 사진 찍고 이런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 면에서 상당히 이제 저한테 어떤 메리트를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 후륜구동 모델도 있는데 AWD 4륜구동 모델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4륜구동 모델을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왜요?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입차를 산다, 국산차를 산다, 100마력을 올리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최소 400에서 500, 뭐 심지어는 1000만 원 넘는 돈이 들어가야 100마력 정도가 업그레이드된 차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오닉 5 이 차 같은 경우에 250만 원만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100마력이 업그레이드 되고, 거기에 따라오는 게 4륜 시스템인데, 그렇게 되면 조향력, 파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기 충전비라 얘기할 수 있겠죠. 2륜과 4륜의 전비가 차이 난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대형 승용차 같이 1km에 가는데 2륜은 100원이던데 4륜을 하게 되면 200원이 든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얘네들은 돈 몇 원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을 선택하는 개념으로 이걸 선택했다는 게 더 맞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트림도 있는데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선택하신 이유 있나요? 익스클루시브를 처음에 고민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익스클루시브에다가 몇 가지 추가를 해버리면 프레스티지 등급이랑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질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풀업으로 가자. 현대기아의 그 계략질에 현대자동차 주는 특혜를 누린다고 보면 되겠죠. 이 정도면 차주님 쇠바가 아니라 돈바. 인정. 근데 차주님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사실 이 아이오닉의 시그니처나 아이덴티티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거 왜 빼셨어요? 지금 신형 나오면서 이제 디자인 자체도 개선이 돼서 좋은 면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뒷다 센터 미러는 내가 넣기로 하고 사이드 미러는 그대로 이제 계약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승차를 타봤는데 사이드 미러는 주행 중에는 정말 좋습니다.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정말 좋은데 주차할 때 감이 안 잡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이드 미러 했을 때 이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 역할을 조금은 해주거든요. 어차피 계기판에도 보이는데. 네, 그 생각에서 그거는 뺐습니다. 더 뉴 아이오닉 5 N라인의 전기차 충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에 전기차 완속 충전기와 급속 충전기가 있는데요. 완속 충전기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완속 충전기는 7kW짜리고요. 거의 90% 정도는 완속으로 충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급속 충전 같은 경우도 지금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현대에서 이 차를 구매를 할 때 180만 원 바우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차량의 전기차 충전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제 6시에서 7시 정도 퇴근을 하면은 충전기로 물려두면 아침에 나갈 때는 완충되어 있고요. 시간을 굳이 따진다면은 20%에서 100%까지 완속 충전 7kW 기준으로 하게 되면 10시간에서 한 1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100%까지 충전할 때는 1시간 조금 늦게 걸립니다. 근데 반대로 한 20%에서 80% 정도 사이 갈 때는 한 30분도 채 안 걸린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속 충전은 풀로 채우기보다는 급할 때 잠깐 한 1, 20분 채우면은 100km에서 200km 정도 더 갈 수 있는 양이 채워지니까 그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뉴 아이오닉 5 N라인의 충전 금액과 주행거리는 몇 킬로 정도 갈 수 있나요? 오늘 아침에 이 차 충전기에서 100% 빼서 했고요. 600km 넘게 주행 가는 거리는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상으로 제가 주행을 해보면은 한 500km 정도는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전 금액은 한 달에 제가 2,500에서 2,700km 정도 사이 주행을 한다고 봤을 때 7kW 아파트 기준으로 완속 충전을 하게 되면은 한 7, 8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겨울에 조금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여름에도 조금 더 나옵니다. 전기 부하가 많은 계절에는 좀 더 나오게 되고, 전기 부하가 없는 계절 4월, 5월, 6월 요 정도까지는 가장 쌉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7만 원대
요 정도까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차계부를 쓰거든요. 28,000km 요거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5.2km 정도 충전이 됩니다. 평균 전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름철 지금 시점 기준으로 10,000원 정도 제가 충전을 하게 되면 한 350에서 한 400 조금 안 되게 타지 않나. 충전기별로 본다 치면은 급속 350원 기준으로 하면은 1km에 가는데 한 67원 정도 들 거고요. 완속 240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1km 가는데 46원 정도 아마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 뉴 아이오닉 5 N라인과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EV6랑 GV60 두 개를 봤었습니다. 봤는데 그 당시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에 GV60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차는 좋고 제가 하는데 이 디자인만큼의 어떤 점을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갑이다. 저라면 아무래도 제네시스 날개. 좋죠. 근데 더 비싸요 이 차보다. 아니면 저라면 남자라면 아이오닉 5의 N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N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가심 설레면서 아 저 차 갖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1,000만 원 여기다 더 투자를 하게 되면 제가 집에서 쫓겨나는 대참사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성능, 디자인을 합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이 차라 볼 수 있었고. 그럴 바엔 저는 BMW 벤츠가 아른거리는데. 많이 가십시오. 더 뉴 아이오닉 5 N라인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이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N의 순한 맛, N이 좀 과격하게 범퍼라든가 이름이 과격하다면은 N9은 그거를 조금 순화시켜서 특장점을 만들어 놓는 게 디자인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N을 순화시킨 뭐 어떤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앞범퍼에 보면은 야간에 라이팅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일반 차는 한 줄, 그 다음에 N은 두 줄. 반면에 이 아이오닉 5 N9 같은 경우에는 픽셀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N9의 디자인의 가장 큰 디자인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차량 실외 디자인 보시게 됐을 때 포니 시리즈를 오마주한 상당히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디자인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전면부에서 저는 이 파라메트릭 픽셀이 적용이 된 이 헤드램프가 기하학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옆 측면을 본다 치면은 20인치 아이오닉 5 N9만의 전용 휠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도 상당히 괜찮다고 제 취향에는 맞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가니쉬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을 주고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도 N의 디자인을 가져왔지만 또 나름 좀 순화시킨 케이스고요. 제가 이 차를 가져와서 했는 튜닝 중에 가장 큰 튜닝 중에 하나가 전면 범퍼하고 사이드하고 뒤쪽 범퍼에다가 그 약간 붉은색의 어떤 포인트 랩핑 들어가는 게 가장 큰 튜닝입니다. 이 차에. 차주님께서 이렇게 건드신 거 보면 어찌됐건 순수율통 N에 대한 그런 향수가 좀 그리우신 거 아니에요? 저는 맵찔이라서 많이 매운 건 못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색상을 흰색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 아이오닉 5의 시그니처는 그 하늘 색깔 그 색상 아니에요? 자꾸 N을 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장점 뭐가 있을까요? 출력이죠. 출력인데 지금은 제가 거의 평상시 주행은 에코모드로 쓰고 다니고 있는데 한 번씩 진짜 급한 일이 있다든가 그래서 스포츠 모드 걸게 되면은 내가 이 차를 제어하고 있구나 라기보다는 우와 딸려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한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백이 이 차가 0에서 100km 가지고 5.2초대로 끊는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에서 주는 여유로움이 진짜 좋습니다. 서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여기서 내가 저 차를 추월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그냥 가면 갑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 실내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이오닉 5 N9은 일단은 검정색밖에 없습니다. 실내는 베이지나 브라운 이런 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밝은 톤을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블랙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과 함께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레드 스티치 전면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포인트로 주고 있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지금 알칸타라 가죽 시트를 채용을 했는데 직무 시트의 질감도 있으면서 가죽 시트의 그 느낌도 있고 해서 진짜 만족하게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오닉 5를 사게 되면 가장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N 로고입니다. 그렇죠. 일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점 4개 박혀있는 도트 그렇게 박혀있지만 요거는 사실 제가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좀 군침이 나요. 그리고 지금 드라이브 모드 요 붉은색 버튼이 있는데 요거 누르는 재미도 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페달입니다. 아이오닉 5는 전용 페달과 도어 스태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내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작동하기에도 좋은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어 트림 한번 보시죠. 아 여기도 도트로 요죠? 예, 그런 식의 체커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지금 아이오닉 5에서 최대 불편하다고 느껴졌던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이게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물리 버튼으로 있네요? 예, 핸들 열선 이런 부분들이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에서 찍고 들어가야 돼서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전기형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통풍 열선이 다 터치로 조작해야 돼서 좀 불편했는데 많이 불편했었어요. 예, 이 후기형 요 N라인으로 오게 되면서 이 물리 버튼으로 빼줬기 때문에 이 조작성 훨씬 더 편해졌다라고 예.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광활하게 연결이 된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와 12.3인치의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신세대 느낌의 전기차의 느낌을 물씬 풍겨주고 있고요. 그리고 변속 레버가 칼럼식 변속 레버가 적용이 되었는데 근데 제가 산타페가 이거였거든요, 버튼식.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편해요. 버튼식 기어 변속 진짜 그거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저 이거 달았었어요. 그거 싸지로 달아서 수동 기어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걸 달고 그거 달고 다니셨던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활용 점정으로 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성을 좀 더 추가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에 이 차가 타보면은 전기를 쓰다 보니까 어떤 유리비 쪽에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고요. 대신에 이제 이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100km 갈 때, 80km 갈 때, 60km 갈 때가 전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통 뭐 예를 들어서 한 80km 이렇게 하실 때 5km대가 나온다 치면은 60km로 가게 되면은 날이 좋은 날 같은 경우에는 7km 넘게도 찍습니다. 찍는데 고속도로에서 120, 130 이렇게 달리게 되면은 4점 이하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거니까 저 같으면은 좀 조용하게 규정속도 맞춰서 다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차주님께서 평소에 어떤 모드를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평소에는 에코 모드를 주행하면서 아이페달을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지금 에코 모드를 걸게 되면 2륜이 되는데 에코에다가 아이드랍을 걸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4륜이 들어와요. 그래서 회생제동 자체도 4륜으로 들어오게 되고 4바퀴가 다 동력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에코에 아이드라이브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주행하시는 운행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되세요? 5대 2.5대 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시내 운전이 한 50% 정도 된다고 보면은 고속도로와 국도가 25% 정도 된다. 그렇게 주행을 하셨을 때 복합 평균 전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계절에 따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복합 28,000km 제 차계부 연비 기준으로 평균 5.2km를 찍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같은 여름이나 봄, 가을에 되면은 한 5점대에서 6점, 많이 나오면 7점대까지 찍거든요. 찍는데 겨울에 들어가면은 6은 거의 구경하기 힘들고요. 4에서 5, 그 사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 차이가 토탈 주행거리를 보면은 많이 차이 날 때는 100km까지도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아파트 7km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 6월달 기준으로 152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에서 100% 충전을 했을 때 한 만원 정도 안쪽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정말 안 좋았던 기억은 현대에서 처음 만들었던 아이오닉 전기차, 그거가 주행거리가 200km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 당시 배터리가 뭐 심각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차를 제가 렌트해서 제주 공항에서 빌려서 성산 일출봉 가서 그때부터 충전소로 찾아다니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 완충을 해서 서울까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최대의 장점은 실내 공간이죠. 제가 타던 산타페보다 16cm인가 17cm가 짧습니다. 짧은데도 앞바퀴 뒷바퀴 휠베이스가 3m예요. 이 차는 거의 더 뭐- 깁니다. 거의 뭐 대형차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주는 장점이 이 실내 공간의 광활함, 거주성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은 실제상으로 스포티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실내 공간만큼은 그랜저나 산타페에 뒤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이 GMP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 터널도 없기 때문에 바닥도 평평하고요. 그리고 이거 아일랜드 콘솔이라고 불리는 이 1열 암레스트가 이제 앞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을 조금 더 잘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차주님께서 이 차량 가지고 차박이나 캠핑 해보신 적 있나요? 차박이나 캠핑은 제가 별로 선호를 안 해서 안 다니는 편인데 이제 사진 찍으러 갈 때 이럴 때 보면은 가서 좀 대기를 해야 되거나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차는 공회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세워놓게 되면은 그냥 에어컨 틀고 밤새 있거나 낮에 뭐 한두 시간 그냥 있어도 아무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 이 전기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V12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능 자체가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전력을 외부로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이 V12 기능도 좀 써보셨나요? 예, 한번 일부러 써봤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V12 실내에 뒷좌석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구로 통해서 가져 나온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집 식구들과 라면과 물과 커피 포도를 챙겨서 일부러 나가서 한번 끓여 먹어봤어요. 그리고 차주님께서 써보니까 마음에 든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옵션들 좀 말씀해주세요. 앞전 그랜저나 산타페에 비해서 개선됐다 싶은 부분은 HDA2. HDA2 그 전에 쓰던 차들 같은 경우 손을 잡고 가고 있으면서도 핸들을 한 번씩 이렇게 잡아줘야 이 핸들을 내가 손에 쥐고 있다고 이 차들이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렇게 돌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손만 딱 대고 있으면 정전식으로 이게 모든 걸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가다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깜빡이만 넣게 되면 차로 변경을 또 스스로가 해줍니다. 이렇게. 또 하나 제가 가장 즐겨 쓰고 있는 차량 입출고 기능입니다.
자동차 리모컨을 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은 차가 앞으로 나왔다 뒤로 나왔다 이거를 제가 바깥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리모컨으로. 손에 짐 같은 거 들고 있어서 문을 열고 타기가 힘들 때 그럴 때도 앞으로 당겨서 트렁크 열고 싣고 타고 나오면은 정말 제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기존 아이오닉 같은 경우 제가 제주도에서 렌트를 해서 타봤을 때도 그렇고 보면 승차감이 좀 딱딱하다. 그 다음에 과속 방지턱 넘을 때 약간 튀는 느낌이 있다.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21년에 출시됐던 전기형 아이오닉 5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차가 나오면서는 지금 많은 매체들에서도 하는 얘기가 승차감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 개선된 승차감이 너무 괜찮고요. 그리고 그 회생제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면은 회생제동 때문에 멀미가 난다, 울컥거린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 안 그러는데 지금. 네. 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신형이 나오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회생제동이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도 설정 자체를 할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아이드라이브였다면은 지금 이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는 물론이고 내가 강하게 할 것이냐 약하게 할 것이냐 이것까지도 설정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다.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로 더 추가를 시키고 싶다면은 조용한 거죠. 제가 그 앞전에 내연기관 차를 탈 때도 저는 성능이 좋은 것보다도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많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저를 상당히 만족시켜주고 있고요. 그럼 차주님께서 바로 직전에 타셨던 더 뉴 산타페 TM 하이브리드 차량도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조용하잖아요. 예, 상당히 조용했었어요. 조용했는데 단적인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 휴게소 같은 데 들어가서 릴렉션 시트를 걸어놓고 자면은 30분 정도 꿀잠을 잡니다. 근데 산타페는 단점이 뭐였냐, 그 차도 조용하고 주행할 때 좋았어요. 근데 엔진이 개입되는 순간 바로 탁 이렇게 자고 있는 사람 옆에서 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좀 불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디 좀 멀리 갔다 오거나 이럴 때 피곤할 때 차에 들어가서 살짝 잠을 잔다 그러면은 한 30분 정도는 아무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아무리 조용해봤자 전기차한테는 까볼 수가 없다. 더 뉴 아이오닉 5 N라인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실내 마감을 제가 단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전에 탔던 차가 그랜저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었고요. 그 다음에 탔는 차가 더 뉴 산타페 캘리그라피 모델이었습니다. 최상의 트림이네요. 예, 풀옵션이다 보니까 그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실내 공간은 넓어주지만 마감이나 이런 품질 면에서 조금은 성에 차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뭐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는 비싼 가격 중에서 한 40%에서 50% 정도가 물론 배터리 가격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뭐 이런 거 그냥 뭐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에요. 뭐 이거 뭐 해? 너무 치지 마시죠, 제 차인데. 그리고 차주님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어두울 때 뒷유리 시야가 너무 안 보인다 이런 예. 얘기가 많았거든요. 와이퍼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22년에 출연을 해주셨던 전기형 아이오닉 5 차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뒷유리가 이게 수직에 가깝게 서 있는 차량들은 뒤에 와류가 발생해가지고 비가 올 때 뒷유리 빗물이 좀 고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량 후기형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됐죠. 예, 와이퍼가 달렸습니다. 이번에 신형부터 나오면서 뒤쪽에 와이퍼가 달렸는데 지금 이제 동호회나 차주분들은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 조금 숨겼으면 어땠을까,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히든 타입으로. 그렇죠. 어차피 뒤에 바이저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디지털 센터미러를 달린 차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 차 출고하고 저 뒤에 와이퍼 작동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디지털 센터미러가 있으면은 저 뒤에 와이퍼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폴스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뒷유리가 없이 나오는 차들도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센터미러가 있다면은 굳이 필요가 없는데 없다면은 저도 많이 답답함을 느꼈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와이퍼는 개선되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차주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 옵션 포함한 가격이 어찌됐건 약 7천만원 정도이고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구매액이 약 6천만원에 육박하는데 6천만원이면 한기사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차량들만 한 430가지 정도 되거든요. 전기차 안 타보신 분들은 이런 말씀 꼭 하세요. 그 돈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타보시면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 돈이면 산이 많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저도 이 돈이면 BMW, 이 돈이면 그리고 차주님 또 많이 언급되는 단점 아닌 고질병 같은 느낌이 ICCU 이슈가 좀 있는데 통합 충전 제어 장치인데 이 이슈는 또 뭐예요? 일명 이제 ICCU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과부하가 걸리거나 운이 나쁜 경우에는 이게 터지면서 차량 출력 제어가 걸려버려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차량 운행이 거의 불가능하면서 견인차를 불러서 들어가든지 그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수리도 며칠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호회 사람들끼리는 좀 가슴 아프지만 이 부분은 일명 뽑기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수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리는 보증으로 하면 됩니다.
견인해서 보증 사업소 들어가면 그 현대에서 그거는 새 걸로 교체를 해주고 그렇죠. 아직까지 이 차량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예, 때문에 보증으로 해결은 되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단점 뭐가 있을까요? 다른 단점은 지금 2열 에어컨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1열 면에서는 좋지만은 2열 같은 경우에는 송풍구가 비필러에 있어요. 센터나 이쪽에 있지 않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뒷좌석 탑승객들 같은 경우에 좀 덥다 그런 느낌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가끔 동호회에서 보면은 손에 들고 쓰는 그 전기 선풍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거실에서 쓰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최첨단 전기차인데 2열에 있으면 너무 더워서 이 차 같은 경우 지금 여기가 아일랜드 이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에 에어컨 손풍구를 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B필러에다가 에어컨 손풍구를 달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 기준에서는 트렁크가 조금 좁다는 느낌이 있어요. 스포티지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 세차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콘솔 하나 넣고 다니게 되면은 좁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현대에 조금 바란다거나 그런 것보다 뒤에를 외관으로 만들어서 내놓으면 어떨까? 외관이요? 아이오닉 5 외관 N9 예? 좋잖아요. 혹시 라세티 디젤 외관 아시나요? 판매량도 처참한 그런 차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차를 5년을 탔었거든요. 공간적인 면에서 정말 만족도가 높았던 차이기 때문에 아웃도어 활동들이 많으신 분들인데 분명히 어떤 좀 수요층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 아이오닉 5도 택시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심지어 택시 모델도 나왔었죠. 택시 이미지가 좀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어요? N9입니다. 보이는 게 다르죠. 이게 앞모습과 뒷모습에 어떤 포인트 부분들에서 확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 문제가 어디 가주세요 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그리고 차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옵션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 비전 루프 쪽을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열리는 기능이 없습니다. 개방감 아주 시원시원하고 좋은데 예, 그렇죠. 이제 중간에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바가 없다 보니까 개방감 면에서 좋은데 지금 주행을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창문을 열지 않고 어떤 환기를 요할 때 그때 이게 열렸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 센터미러인데요. 제가 시승차를 타보고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옵션 변경까지 해가면서 설치한 케이스인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됩니다.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흐려두거나 그랬을 때도 되게 잘 보이고 하는데 역광 방향이 됐을 때는 필터가 쓰인 것처럼 부옇게 된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약간 시야가 방해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더 뉴 아이오닉 5 N라인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가 제가 1년에 지금 옵션을 좀 많이 넣는 편이라서 지금 6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자동차세는 전기차 연납으로 13만 원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에 한 2,700km 정도 탄다고 봤을 때 여름철 기준 완속으로 했을 때 1kW에 뭐 152원에서 180원, 190원 이렇게 친다고 봤을 때 8, 9만 원 선? 그 정도 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유지비를 말씀을 드리면 전기값하고 보험료, 뭐 수리비 이런 거 다 합치면은 그래도 20만 원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뉴 아이오닉 5 N라인을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일단은 만족도 면에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앞전에 타던 그랜저 하이브리드나 산타페 하이브리드에 비하면은 아이오닉 5는 시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되게 자유로운 차다라고 쓰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디 가고 싶을 때 무슨 일이 있어 움직여야 될 때 그럴 때 부담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커피 한 잔 마시러 울산 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럼 이 차량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가 있을까요? 디지털 센터미러 때문에 5점 빼서 95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는 전기차도 그래도 탈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충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저희 아파트에서 어떤 충전이라든가 그런 인프라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어떤 관공서 쪽이나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이런 부분들에서 급속 충전을 할 것 같으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전기차를 그래도 탈만한 시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기차는 시기상조 아닌가 라는 얘기가 많지만 막상 타보시니까 안 탈 이유가 없다.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가솔린도 타봤고 LPG도 타봤고 하이브리드도 타봤다. 전기차를 딱 타면서 느꼈는 거 첫 번째 3000cc 그랜저 정도로 탄다 치면은 그랜저의 절반 정도 들어가는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기름값이. 그런데 그 하이브리드의 절반 정도 들어가는 게 전기차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류비 면에서 일반 대형 승용차에 비해서 거의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 기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건축 설계와 감리 일도 하지만은 웨딩 사진작가 일로 지금 14년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대구 쪽에서 한 기사님 보고 왔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제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찍어 드릴 테니까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한번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첫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